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이거를 보고 있는 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시를 갈까, 정시를 갈까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요. 자, 그런 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이 강좌를 찍게 됐습니다. 자, 수시랑 정시가 있는데 수시는 말 그대로 수시로 학생들을 뽑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시는 그냥 수능을 통해서 그다음에 내신을 통해서 학생을 갖다 뽑겠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수시에서 어, 학생부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부 전형. 이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강좌를 갖다 찍게 되는 건데요. 자, 이 학생부 전형에서 보게 되면 크게 교과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자,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성적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적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종합은 말 그대로 성적 플러스 대외 활동까지 보겠다. 그래서 이 학생이 우리 대학을 입학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도 이제 보겠다. 이것을 판단하는 게 바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걸로 학생부 교과전형을 할까? 왜냐하면 수시는 카드가 6개니까 교과전형을 할까? 아니면 종합전형을 할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판단의 기준이 되고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학생부 교과는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성적 중심이죠. 그래서 서울권. 서울권은요. 1점대가 바로 이제 서울권에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방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1점대 되면 서울권으로 좀 이제 노려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학교들마다 레벨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도 이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 전형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는요, 자기 출신 고등학교에서 얼만큼 대학을 진학을 했나, 특히 교과 전형으로 얼만큼 진학했나 그것을 판단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상위권 같은 경우는 1점대가 맞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애매한데요. 뭐 1점, 하여튼 높을수록 좋아요. 1점대부터 한 2점대, 2.5대, 요때 정도가 이제 중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경기도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충청도권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확실한 데이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기가 정말 성적이 뛰어나다. 이건 지방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 전형이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굉장히 애매한 게 보통 학생들이 요거는 이제 상위권인 경우고요. 종합전형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종합전형을. 종합전형에 해당하는 애들이 보통 이제 2점대부터 이제 3점대, 아니면 4점대까지도 쓰게 되는데 이 종합전형을 볼 때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에서 얼만큼 쓸 게 많은지를 먼저 판단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고교 시절에 예를 들어서 뭐 영화 동아리를 했다. 자, 영화 동아리를 갖다 했으면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뭐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기획, 그다음에 촬영 기술 뭐 이렇게 여러 등등이 있겠죠. 자, 이런 것을 갖다가 접해본 학생들은 자, 여기서 이제 가지를 칠 수가 있는 게 이제 국어 국문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건 여건액이 나름이니까 뭐 영어 학과도 또 계통해서도 지원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좀 그 예체능 같은 경우는 뭐 예술대학
이런 거 지원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또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시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꼭 학생부 자기 그 학교에서 띄워달라고 그러면 띄워줍니다. 그것을 좀 자세히 보고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써주셨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럴 경우가 이제 되게 힘들면 주변에 이제 도움을 갖다 받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랑 정말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꼭 넣어서 좋은 대학을 갖다 가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부 전형은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성적이 굉장히 잘 안 나옵니다. 자,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나는 이것을 갖다 좀 뒤집고 싶어. 자, 뒤집을 때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게 바로 이제 논술 전형이죠. 논술 전형. 사실은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자, 1등급부터 예를 들어서 5등급까지 별로 이제 논술에 영향을 갖다 미치지 않습니다. 자, 논술 전형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학교들마다 최저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항상 최저.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 최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그걸 통해서 자기가 전략적으로 어떤 과목은 최저를 맞출 수가 있겠다. 그렇지 못하겠다. 이것을 여러분들 자신이 잘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이를 좀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또 부담되는 게 논술 좀 공부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논술 같은 경우는 학교들마다 유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가 될 게 기출문제.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가 정해져 있으면 그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이거는 내가 좀 할만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 준비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쓰는 걸 못하겠다. 자기 성향도 봐야 돼.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떤 전형이냐면 적성 전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적성 전형. 이 적성 전형 같은 경우는요. 거의 찍기입니다. 찍기. 그래서 빠른 시간에 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에 얼마만큼 정확한 답을 갖다가 구할 수 있나 그것을 측정을 하는 건데요. 보통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들이 2과목 정도를 시험을 갖다 봅니다. 물론 3과목 보는 학교들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2과목 정도를 갖다 보고요. 그 다음에 거의 최저가 없습니다. 고려대 세종 캠퍼스라든지 이제 홍익대만 이제 최저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거의 최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중위권, 중하위권 정도라면 한번 도전을 갖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을 갖다가 해볼 만한 전형이 또 적성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개요는 여기까지 촬영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